안녕하세요. 중고차 이민용 팀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현대 LF 소나타 중고차 시세를 수도권 전체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수도권 전체로 서울 빼고 수도권 전체로 봤을 때 LF 소나타가 휘발유, LPG, 경유 다 포함해서 대략적으로 1000대 정도씩이나 있습니다. 일단은 휘발유가 수도권 전체 봤을 때 500대 정도가 있고, 그 다음에 LPG만 봤을 때는 408대 정도, 그 다음에 디젤은 수도권 전체로 봐도 100대가 안 되는 82대 정도가 지금 보였습니다. 연비로 따지면은 휘발유 같은 경우에는 12km에서 리터당 12km에서 12.6km, 그 다음에 LPG 같은 경우에는 리터당 9.6km 정도, 그 다음에 디젤 같은 경우에는 16km에서 리터당 16.8km까지 이렇게 갈 수 있다 해서 연비 위주로 이제 연료값도 그렇고 밟는 대로 나가는 그런 연료 효율, 뭐 이런 걸 다 비교해 봤을 때, 디젤 찾으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십니다. 디젤 같은 경우에는 뭐 환경 규제 걱정된다. 그래서 좀 이제 기피하고, 하실 수도 있는데, 일단은 매물 대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제일 많은 휘발유 안에서, 차량을 고르시는 게 좀 경우의 수, 확률적으로 봤을 때 휘발유 차를 제일 건강한 차량으로 보실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휘발유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그런 것도 있어요. LPG였는데 휘발유로 엔진을 구조 변경을 해서 좀 저렴하게 판매되는 차량도 좀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면은 LPG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시세가 저렴한데, 구조 변경해서 엔진을 휘발유 엔진으로 바꾼다고 하더라도 이제 금액을 더 잘 받을 수가 있었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작업을 하셨던 분들이 좀 과거에는 많았었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렇게까지 하진 않습니다. 이유는 LPG 규제가 아무나 5년이 안 지난 차도 구매를 하실 수 있게 됨으로써, 예전에는 안 됐었거든요. 한 2, 3년 전만 하더라도. 그래서 LPG 차를 이제 구하시는 분도 많고 휘발유 차를 구하시는 분도 많고, 어, 다 성격이 다르듯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일단은 그 휘발유 같은 경우에 5만 킬로 이하의 차는 현재 80대 정도가 있고, 흰 색깔은 30대 정도가 있습니다. 적정 시세는 최소 1200에서 1700 정도는 보셔야 될 것 같아요. 1200만 원으로 5만 킬로 미만의 휘발유 차량을 구하시려고 하시면은 딱 1200으로는 조금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구하실 수도 있겠지만 상태가 저렴하면 저렴한 이유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비싼 차는 괜히 비싼 이유가 있는 게 아닐 수도 있고 한데, 그냥 쓸데없이 비싼 경우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최소 1200 정도를 만약에 생각을 하셨다. 나는 최대 차값만 예산을 1200까지 봤어. 5만 킬로 이하로 구매하고 싶어. 더군다나 난 흰 색깔을 사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1200만 원이 시작가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1300 내지는 1400 이렇게 좀 텀을 둬서 여유 있게 구매를 하시는 게 좋은데, 많은 분들이 딱 예산을 정해놓고 보시게 되시면은 조금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 애로점이라고 한다면은, 만약에 차가, 저는 조금 더 가격이 나가면서 더 좋은 차를 팔고 싶은데 고객님께서 금액 상한선이 있어 버리면은 이제 판매까지는 될 수는 있어도 판매 후에 약간의 하자 발생이 조금 있을 수 있는 확률이 조금은, 무조건은 아니겠지만 조금은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조금 항상 여유 있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유 있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꾸준히 안내를 해드리는 이유는, 좀 텀을 두고 보셨을 때 제 부담감이 좀 덜하기 때문입니다. 일단은 휘발유 쪽으로 좀 말씀드렸었는데요. 허위 매물 보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십니다. 허위 매물이 아예 뭔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매매단지를 이렇게 인천에서 제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좀 이제 돌아다니다 보면은 딱 보면 알아요. 이제 중고차를 한 10년 정도 했기 때문에, 아, 저분은 허위 매물 지금 딜러랑 같이 있으면서 좀 이제 난감해 하신 상황으로, 그 딜러는, 같이 있는 그 허위 매물 딜러는 계속 옆에서 무슨 말 하는지 다 들립니다. 그래서 자꾸 말도 안 되는, 있지도 않은 이야기를 계속 설명을 하는 거를 좀 어렴풋이 좀 넌지시 들을 때가 있습니다.
싸고 좋은 차량은 없습니다. 그 가격에 나와 있는 조건의 차량이 실제로 이 영상을 보시는 분께서 허위 매물을 아예 모르시는 분께서 만약에 그 차를 갖고 있었다라고 하면은 나중에 팔 때 지금 팔았을 때 얼마에 파실까요? 라고 여쭤보면은 좀 어느 정도는 좀 답이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은 많은 분들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아, 그 딜러는 이래서 차가 있다고 한다. 계속. 아니요, 고객님. 아니고요. 그 차는 진짜 없어요. 있어도 그 가격이 아닙니다. 라고 말씀드리면은 그 딜러가 계속 방문하기 전에 전화로 뭐라고 계속 얘기했다라고 설명을 해주시는데 아무 이유 없이 싸고 좋은 차량, 뭐 경매든지 전시차라든지 싸지가 않습니다. 일반 시세랑 별반 다르지 않고 약간의 메리트 있을까 말까 하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금액으로 계속 그 딜러가 뭐라고 얘기했다라고 하시면은 아무리 설명해 드려도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연적으로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그 가격에 나와 있는 차량을 고객님이 갖고 계시다고 하고 만약에 판매하시면 얼마에 판매하시겠습니까? 라고 여쭤보면은 보통은 아니 그래도 라는 말씀이 꼭 나오시는 거 보면은 아무리 설명을 열심히 10년 동안 잘하려고 하더라도 답이 없구나 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아무데나 전화하셔서 그 조건에 있는 차량을 그 조건, 그 연식, 그 등급, 그 색상, 그 조건의 차량을 아무데나 판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견적을 받지 않겠습니까? 견적을 받게 되면은 그 가격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 이유 없이 저렴하고 싼 거, 경매든지 전시든지 그 가격에 있는 차는 없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허위 매물이 뭔지 대략적으로 조금은 아시는 분이라고 하시면은 주변에 이런 차를 봤는데 있다고 한다, 있는 거 같냐라고 물어보세요. 절대 가지 마시라고 얘기를 할 텐데 전화를 해보시면 그 차를 갖고 있는 사람한테 전화를 만약에 했어요. 그러면 그 딜러가 뭐라고 얘기했다라고 한다, 자꾸 믿고 싶은 내용만 자기 합리화돼서 계속 좋은 쪽만 믿고 싶은 부분만 생각을 하게 된다면은 주위에서 아무리 심지어는 가족조차도 뭐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이제 말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 허위 매물이 무엇인지 대략적으로 아시는 분들께 말씀드리자면은 작업 매물이라는 게 있어요. SK 엔카라든지 아니면 KB 차차차라든지 보베 드림이라든지 그런 쪽에 있습니다. 작업 매물은 많이 저렴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살짝 좀 미끼처럼 약간 저렴할 뿐입니다. 그러면은 매매단지 방문했을 때 계약서 쓰고 그 다음에 돈 주고 하면은 차 출고할 줄 알았는데 말도 안 되는 다른 이유가 튀어나오는 거죠. 그게 뭐냐? 그 말도 안 되는 이유가 뭐냐? 라고 물어보시는 분도 계셨었는데 그 말도 안 되는 말은 지어내기 나름이기 때문에 수만 가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침수차였다, 아니면은 해외에서 넘어온 차다, 그래서 뭐 10년 동안 팔지를 못한다, 검사를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계속 받아야 된다, 뭐 말도 안 되는 이유, 뭐 전기가 개통이 문제가 있다, 뭐 말도 안 되는 이유가 계속 튀어나오게 돼서 결론은 못 끌고 가게, 못 사게 만드는 거죠. 이렇게도 문의를 하십니다. 아니 그러면은 다 괜찮으니까 그 차 그 가격이 달라 라고 하시면은 줄 수가 없죠. 그러니까 계속 다른 이유가 튀어나오면서 결국에는 받은 돈 토해내지도 않고 결론은 경찰을 불러도 경찰이 해결해 주는 건 아니고 이제 중재를 해서 이제 민사로 진행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애초에 정확한 시세를 아시고서 접근을 하시는 게, 물론 허위 매물이 아니고 유튜브를 보고 가신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시세를 아셔야지 단돈 몇십만 원이라도 당하지 않으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많은 영상에서 그렇게 시세 공부하셔라 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괜히 시세 공부가 제일 중요한데 안 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제 당하시는 분들 연령대를 목격하자면은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대부분 50대 이상이신 분들께서 좀 많이 당하시는 것을 제가 많이 목격합니다. 중고차 10년 정도 했으면은 이제 많이들 말씀하시는 짬밥이 굵을 대로 굵었는데
멀리서 이렇게 보더라도 좀 감이 오겠죠. 그러면은 보통 그 딜러는 대부분 매우 젊은 20대 중후반 내지는 30대 초반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 뒤에서 바로 옆에서가 아니라 뒤에 따라가시는 분께서는 보통 50대 이상, 5, 6, 70대 정도 돼 보이시고, 종종 그 경찰분과 뭐 얘기하는 경우도 간혹 보기 때문에, 아, 허위 매물이 아직은 저렇게 보고 오시는 분도 계시는구나, 허위 매물이 없어지지 않았구나 라는 거를 틈틈이 경험을 합니다. 물론 아닌 정직하게 판매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제 시세 공부가 제일 중요하다. 정직하든 정직하지 않든 일단은 딜러들은 중간 마진을 남기려고 습관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인천 딜러뿐만이 아니라 수원, 용인, 평택, 뭐 시흥, 안산, 뭐 부천, 김포 모든 지역 통틀어서 다른 기타 뭐 충청, 전라, 뭐 경상 다 포함해서 중간 마진 안 남기려고 하는 딜러가 없을 것이고, 습관적으로 기회가 오면은 무조건 남기려고 하는 딜러들이 대부분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난 SK 엔카 볼 거야, 난 K카 볼 거야 라고 하시는데, K카는 뭐 이제 시세가 비슷하거나 조금 비싼 경향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 다음에 뭐랄까, SK 엔카 같은 경우에는 작업 매물이 많아요. 그리고 딱 보면은 진짜 싸게 자기 차를 판매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지만, SK 엔카에다가 올려놓고 손님이 오셨을 때 그 차를 팔면은 많이 남지가 않은데 다른 차로 돌려파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냥 바로 팔아도 50만원 이상 중간 마진 남고, 그런 매물이 SK 엔카에도 있다라는 점을 안내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믿지 말아야 될 주요 단어는 경매, 전시차, 그 다음에 공매, 이 세 가지 단어만큼은 특히 주의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네이버 다음에 사이트, 대부분의 사이트가 거의 90% 이상이 허위매물 사이트입니다. 그리고 블로그, 카페, 심지어는 유튜브까지 크게 믿으셔서는 안 됩니다. 허위매물 방식이랑 크게 다르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매물 올려놓고 팔렸다, 다른 차 알아봐 드리겠다 라고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번호 따기 영상으로, 그러니까 그 매물은 올리자마자 금방 팔리는 거예요. 그 매물만큼은 진짜 싸게 팔 수도 있는데, 그 매물조차도 딜러 전산을 만약에 들여다보면은 그 매물조차도 싸게 파는 것처럼 보였는데, 딜러인 제가 보면은 싸지가 않았던 거죠. 더 싸게 판매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싸지가 않았던 경우. 물론 딜러들끼리의 얘기로는 능력 아니냐, 장사인데 조금 비싸게 팔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라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능력이라고 보는 것보다는 두 글자인 상술이라고 좀 보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LF 소나타 같은 경우에는 렌트, 용도 이력 있는 차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 자신도 렌터카를 제주도 가거나 뭐 이렇게 해갖고 몰아보면은, 뭐 부산에서 렌트카를 뭐 하거나 이 근방에서 렌트카를 빌려서 이렇게 몰 때 제 차처럼 막 모는 게 아니라, 차가 악셀 밟는 게 조금 이제 무겁기 때문에 좀 막 밟는 경향이 좀 저조차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내 차처럼 조금 이제 보호하려는 심리가 좀 깔려있는 운전을 하는 게 아니라, 남의 차를 어차피 뭐 한 번 타고 말 차를 밟는 듯한 그런 악셀질이 좀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핸들도 이게 돌릴 때 좀 부드럽게 끝까지 공 할 때까지 돌리는 게 아니라, 제 차 같은 경우에는 좀 부드럽게 돌리는 편인데 끝에 안 닿게, 핸들 오무 기어, 스티어링 기어가 좀 이제 상하지 않게 그렇게 하는데, 좀 막 하는 경향이 저주차도 조금 있어요. 내 차를 관리한다고 해도 부족한데 과연 렌터카는 어떨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1인 신차 장기 렌트카라고 하는데, 그거를 사실 엄밀히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좀 모호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희망적인 생각만 렌터카도 괜찮아 라는 희망적인 생각을 갖고 구매를 하게 된다면은, 그 후에 후폭풍은 나올 수도 있고 물론 안 나올 수도 있겠지만 가능성은 조금 이제 늘어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무조건은 아니겠지만, 물론 잘 걸리면은 진짜 혼자 탔던 1인 신차 장기 렌터카로 해갖고 좀 관리가 잘 된
그런 차를 구매하실 수도 있겠지만 확률적으로는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1인 신조 내지는 그 렌터카 아니었던 차량을 꼼꼼히 더 보는 게 시간 낭비를 덜 하고 고객인과 저 사이의 간격이 좀 더 이제 좁혀지는 그런 결과가 있지 않을까. 근데 금액이 예를 들어서 1,000만 원까지라고 말씀을 하셔갖고 키로수도 상관없다. 뭐 사고도 크지만 않으면 된다. 라고 하신 분께서 좀 조건을 많이 낮춰서 금액조차도 금액에 맞춰서 조건을 낮추시는 경우에는 저랑 구매하신 고객님과의 거리가 좀 멀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는데, 문제는 수리비죠. 어차피 보증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시면은 보증이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엔진 미션도 좀 잘 안 해주려고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보험사에서 엔진 조금 문제 있다고 해갖고 다 고쳐주면은 이제 보험사에서도 이제 마이너스가 날 수도 있겠죠. 그런 심리가 좀 있고, 돈을 벌려고 하는 그 보험사에서는 보험료 받고 그냥 땡 해버리면은 다 수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안 해주려고 하는 그런 방침들이, 방어할 수 있는 방침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온전히 좋은 점만 희망적으로 믿으시고 자기 합리화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은 좀 잘못된 구매를 하실 수도 있다라고 제가 항상 확률적으로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매로 만약에 구매하시게 되시면은 물론 저렴하게 구매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이와 같은 LF 소나타는 인기가 있는 인기차란 말이에요. 그래서 좀 낙찰가도 좀 비싸게 낙찰 받으실 수도 있고, 거기에다가 경락수수료, 그 다음에 탁송, 광택, 판금 도장, 그 다음에 성능비, 상사 매입비, 그 다음에 그 차를 구매하신 분께서 구매하시는 그 이전비, 등록세, 취득세, 공제 뭐 이런 부분이 따지고 보면 매매단지와 같거나 아니면 더 비쌀 수도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봤다. 주위 딜러분들도 경매장에서 저 가격에 매입되면 차라리 중고차 매매단지에 사는 게 훨씬 낫지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기차 같은 경우에는 경매에 대한 메리트가 많지 않다. 거의 없다시피 하다. 더 안 좋을 수도 있다 라는 게 많은 딜러들 분들께서 생각하시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잘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런 인기차는 확률이 많이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낙찰가조차 저렴하지 않은 경우, 비싸게 낙찰받은 경우, 그런 경우도 많다라는 점이 좀 이제 많은 분들의 증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중형차 같은 경우에는 500만원에서 1300만원 사이의 차량들은 개인적으로 사고 싶은 차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뭐 돈이 많아서가 아니고 돈이 부족해서 못 사는 차를 뭐 그게 아니라, 제가 이 차를 그냥 산다고 치면은, 사야 될 환경에서 사야 된다고 치면은 저는 좀 별로예요. 왜냐면은 현대 기아차의 이 중형차 엔진만큼은 물론 이제 세타2보다는 좀 덜하긴 하지만 조금 그래도 중형차 CVVL 엔진도 이게 검색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엔진 소음 내지는 뭐 그런 부분이 좀 심심찮게 있을 수 있다라는 거를 저조차도 좀 경험을 해봤고,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의 증언과 그 다음에 뭐 네이버나 뭐 유튜브에서 검색을 했을 때 나오는 거 보면은 저조차도 경험을 한 번은 해봤기 때문에 CVVL 엔진이 조금 이제 성능 점검장에서도 이 엔진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 보면은 조금 중형차들이 500에서 1300만원 사이의 차량들은 조금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비추에 별로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5년 이하의 키로수가 짧은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직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키로수가 예를 들어서 4만 이하의 좀 짧은 차 같은 경우에는 좀 관리를 할 수 있는 지금 아직 기회가 남았기 때문에 관리를 해주면 되겠지만, 키로수가 많은 차는 이미 상해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엔진을 만약에 교체를 하게 되면은 350에서 400이래요. 보호링만 하더라도 100에서 100만 원이 넘어가거나 뭐 그럴 때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약간 위험한 부분이 조금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약간은 들고, 중형차 쉐보레 차량 같은 경우 500에서 1300만 원 사이의 차는 좀 이제 14년 이하의 그런 미션들은 좀 보령 미션
13년 이하긴 하지만 미션 문제가 좀 있을 확률이 있고, 수리비가 또 수입차 수준으로 조금 비싼 경향이 있고, 삼성차는 잔고장이 많고, 이 500에서 1300만 원 사이의 차량들은 그럴 잔고장이 많을 확률이 있고, 물론 엔진 미션 뿐만이 아니라, 이건 엔진 미션은 괜찮을 때가 덜어 많지만, 잔고장이 좀 많을 때가 있고, 수리비가 거의 수입차 수준으로, 엄밀히 말하면 수입차라고도 볼 수가 있죠. 르노에서 하는 거니까.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졌는데? 라고 하더라도, 이게 부품값이 조금 이제 비싼 측면, 그 공임도 좀 비싼 측면이 있기 때문에 좀 수리비가 비싸다라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 키로수가 짧으면 짧을수록 그 차량의 내외관이 깨끗해질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리고 구매 결정까지 쉬워지죠. 왜냐면은 차가 깨끗하고 엔진 미션 상태도 좋은 때가 많으니까요. 그리고 구매하신 뒤에 하자 발생률이 굉장히 적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제가 차를 180대 정도 팔았는데, 어떻게 보면 유튜브 하면서 많이 판매를 한 거라고는 볼 수가 없다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그 안에 큰 문제가 한 3건 있었고, 자잘한 문제가 대충 10에서 15건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다 어떻게든 해결은 하긴 했는데, 여하튼 그 문제 없을 만한 키로수가 짧은 차량을 판매하는 거를 저는 더 선호를 하고 있고, 그게 더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팔고 나서 2발 뻗고 자는 차가 있고, 그 다음에 팔고 나서 조금 찜찜한 차가 있고 그렇습니다. 키로수가 짧으면 짧을수록 아무리 렌트 이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키로수가 좀 짧으면은 아직 그 상하지 않았을 확률이 좀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좀 엔진 미션을 좀 신뢰를 할 수 있고, 렌트 이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좀 이제 그렇게 보는 경향이 있는데, 일단은 제 경험상으로도 그렇고 확률적으로도 그렇고 좀 키로수 짧은 차량이 기분 좋지 않나. 구매하신 후에 하자 발생률이 좀 줄어들고, 그 다음에 저의 이미지가 나빠지지 않을 확률도 높아지고 하기 때문에 여러모로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그 휘발유 LF 소나타, 휘발유는 이제 연비가 12에서 12.6km 정도 나온다고 하는데, 실제로 시내 주행하거나 고속도로 주행 많이 안 하고 하다 보면은 8, 9 이렇게까지도 내려갈 수도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5만 km 미만의 LF 소나타 휘발유 차량은 80대가 있고, 흰색은 30대 정도가 있습니다. 적정 시세는 최소 1200만원에서 1700만원 정도다 라고 제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5만에서 10만 km 이하 그 사이의 차량은 5만 1km부터 99,999km까지 보게 되면은 차량은 좀 많아져요. 231대 정도가 나옵니다. 흰색은 그 중에 60대 정도가 나오고, 적정 시세는 최소 키로수가 많아졌기 때문에 900만원부터 1500만원 사이로 600만원이라는 텀 안으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렇게 확인을 했고, 10만 km 이상 조금 제가 판매하기 조금 애매하긴 한데, 적정 시세는 최소 700만원부터 최대 1300만원 사이로 등급이 올라간 좀 이제 좋은 차, 옵션 좋고 그런 차, 좀 비싸게 팔리는 차 같은 경우에는 키로수가 많아도 1300만원 정도까지도 판매하는 차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LPG 같은 경우에는 5만 km 이하가 29대, 흰 색깔은 11대 정도 있었습니다. 휘발유에 비해서 좀 많이 적었어요. 적정 시세는 최소 1200에서 1600만원 사이, 키로수가 아무래도 좀 짧다 보니까 좀 금액은 좀 있는 편이었습니다. 5만 km에서 10만 km 사이로 봤을 때는 115대, 흰 색깔은 45대 정도, 8대 정도 있었습니다. 적정 시세 같은 경우에 5만에서 10만 km 사이에 LPG 차량 같은 경우에는 1000에서 1400만원 정도 사이로 보시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제가 이렇게 적정 시세를 안내해드리면 한 중간 정도에서 왔다 갔다 이렇게 보시면은 좀 구매할 만한 그런 금액대 예산 범위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0만 km 이상의 LPG 차량 같은 경우에는 좀 많았습니다. 266대 이렇게 있었고, 적정 시세 같은 경우에는 700만원에서 1100만원 정도 이렇게 제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경유 같은 경우에는 차가 되게 많지가 않습니다.
경유는 수도권의 전체 다 합치더라도 100대가 안 되는 82대 정도가 있었어요. 뭐 나중이 되더라도 좀 이제 그 비율은 비슷하지 않을까. 휘발유가 500대 있고 LPG가 한 400대 정도 있고 경유는 100대 미만으로 항상 있는 그 비율은 항상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유 같은 경우에 5만 킬로 이하의 7대 있고 흰 색깔은 3대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렌트 이력이 좀 있는 경우가 있었고 적정 시세는 최소 1200에서 1600 사이, 1400에서 1500 사이입니다. 차가 많지 않다 보니까 텀이 좀 작습니다. 그리고 5만에서 10만 킬로 사이로 보시게 되시면은 42대가 나오고 흰 색깔은 16대가 나왔습니다. 적정 시세로는 1250만원부터 1500 사이 정도로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10만 킬로 이상은 그 20만 킬로까지 봤는데 33대가 있었고 흰 색깔은 7대 있었습니다. 적정 시세는 좀 쌌어요. 저렴했습니다. 근데 이제 차가 많지가 않다 보니까 이와 같은 경우에 판매하기가 좀 어려운 게 경우의 수가 자꾸 이제 줄어듭니다. 대수가 줄어드는 만큼 안 좋은 차만 볼 수 있는 확률이 좀 높지 않을까. 휘발유는 많기 때문에 조금 이제 확률적으로 이 차 아니면 뭐 7대를 만약에 본다면 평균적으로 제가 차량을 보여드리는 대수는 한 대에서 3대 정도 이렇게 엄선해서 이렇게 보는 편인데 디젤 같은 경우에는 엄선을 하더라도 볼 수 있는 차가 많지가 않기 때문에 좀 이제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10만 킬로 이상 33대, 흰 색깔은 7대 중에서 적정 시세는 700에서 1100 정도 이렇게 봤습니다. 좀 괜찮아 보일 만한 차를 제가 한번 휘발유부터 한번 꼽아봤습니다. 이게 정답은 아닌데 제가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쭈루룩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이렇게 해서 제가 미리 뽑아놓으면 시간이 조금 이제 줄어들지 않을까, 보시는 분들도 더 안 졸리시고 효율적으로 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지금 휘발유 차량입니다. 5만 킬로 이하의 차량에 지금 제시 가격은 1490만원에 딜러 전산에 나와 있었습니다. 다른 그 딜러 전산 연동해서 보여드리는 그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비싼 경우도 있기 때문에 딜러 전산을 연동해서 그대로 보여드린다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믿으시지 마시고 제 사이트도 비교해 보시고 하시면은 시세 공부하시는 데는 좀 이제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1490만원에서 이 뒤 배경을 갖고 있는 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원시원한 차주분 같은 경우에는 뒤에가 아예 빠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이 있을 수가 있는데 경험적으로는 6, 7, 80, 80까지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한 70, 한 이 정도에서 왔다 갔다 60, 70 이 정도. 근데 뭐 이제 옵션 정보라는 아예 보시면 안 되는데 없는 것도 다 찍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밑에 코드가라고 적혀 있는 차 같은 경우에는 잘 안 깎이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그런 내용은 안 적혀 있고 내비게이션도 이렇게 있는데 내비게이션이 정품 내비게이션이 아닌 게 조금은 아쉽습니다. 파노라마 선루프 있었고 난 선루프 없어도 좀 저렴했으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그렇게 봤는데 메리트 있는 차를 5만 킬로 이하에서 제가 보다 보니 선루프가 없는 차를 통틀어서 이 차가 좀 제일 나아 보였다. 일단 성능 기록부를 보면은 검사 기간은 조금 여유가 없습니다. 앞뒤로 한 달이니까 9월 6일까지고 렌트 튜닝이 일단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수원 용인 평택 같은 경우에는 렌트 이력이 있어도 여기가 용도 이력이 없다라고 체크가 됐을 수도 있기 때문에 원부 조회를 꼭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만나시는 딜러분께서 좀 도와주셔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사고 이력 조회도 안 하시고 구매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사고 이력 조회도 안 하는 것보다는 하고 구매하시는 게 더 효율적으로 이 차에 대해서 조금 알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모르고 구매하는 것보다는 알고 구매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고 이력 조회와 원부 조회는 꼭 해보고 구매하셔야지 딜러만 믿고 구매하셨다가 나중에 낭패를 보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를 딜러가 속였다, 딜러가 얘기를 안 했다 라고 규명을 하는 게 좀 피곤하고 민사로 가도 조금 애매하고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애시당초 확인할 수 있는 건 확인하자 라는 게 제 취지고 제가 권해드리는 부분입니다. 사고가 이렇게 일단 없었어요. 이거를 믿을 수 있느냐?
이 교환된 부분은 웬만해서는 거의 믿으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부분적인 판금 도장, 뭐 예를 들어서 범퍼를 약간 깨졌는데 그거를 이제 판금 도색을 해서 깨끗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는 체크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아예 탈부착을 해야지 W가 나오든 X가 나오든 하는데, 그냥 이제 약간 찢어져 갖고 그냥 이제 도색이 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알 수가 없는 경우가 좀 있어요. 일단은 데이터가 느낌이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아무것도 없는데, 수원 용인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다른 지역도 물론 마찬가지겠지만 거의 수원 용인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양호로 되어 있는 경우가 과거부터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데이터만 보고 구매를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보기는 봐야 된다. 이 한 대만 예를 들어서 픽하고 보는 게 아니라 좀 이제 볼 수 있는 차를 좀 어렵더라도 한 2대에서 3대 정도를 만약에 보게 되면은 좀 좋은 차를 구매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좀 높아지지 않나 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쭉쭉쭉 내려보면은 이 점검자 의견란도 좀 중요하다 말씀드리고 있는데, 리콜 이행 확인 요망, 이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알아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성능 보험료라는 게 2019년 6월 1일부터 강제 조항으로 나와 있는 부분인데 18,920원 추가적으로 나오는 차량입니다. 5년의 10만 보증기간은 끝난 차예요. 그리고 들어온 날짜가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면은 오랫동안 차가 안 팔리고 묶여있게 되면은 좀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 3개월이 넘어서는 안 된다 라고 제가 꾸준히 좀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데, 저는 이제 중고차 10년 정도 하면서 꾸준히 느껴왔던 게, 오래된 차는 좀 뭔가 이유가 있을 확률이 좀 있다. 아무 이유 없이 좀 오랫동안 안 팔리는 차도 간혹 있습니다. 하지만 확률적으로는 좀 기왕에 좀 시세 공부를 한다면은 이 오래된 차 같은 경우는 좀 약간 배제를 하고 들어온 날짜가 한 달, 2달 안에 있는 차, 특히나 한 달 안에 있는 차를 보는 게 좀 이제 괜찮지 않나. 그렇다고 한 달 안에 있는 차, 비싼 차를 보시는 게 아니고 가격적인 메리트가 좀 있다면 웬만해서는 들어온 날짜가 얼마 안 된 거를 보시는 게 낫지 않나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5월 19일 날 들어왔기 때문에 이 영상을 업로드하는 날짜에서는 그렇게 오래된 날짜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정도 보시면은 좀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이 1490에서는 40만원이 빠질지 50만원이 빠질지 60, 70이 빠질지 모릅니다. 하지만 수원 용인 같은 경우에는 코드 아니면 코드 입금 내지는 정찰제 이런 코멘트가 달려있지 않는다 하면은 대략적으로 60 전후 70 이 정도, 70까지 빠지는 경우는 조금 흔치가 않은데 쫄르면 될래나? 뭐 이런 느낌으로 조금 이제 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매매단지 방문하셨을 때 꼭 이거를 보셔야 되는데, 딜러 전산의 금액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50만원, 여기서 50만원을 해갖고 저장하면은 일괄적으로 모든 그 딜러가 보는 전산에서 50만원이 다 올라간 거예요. 20만원 올릴 수도 있고 10만원 올릴 수도 있고 심지어는 200만원 올릴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딜러 전산을 보셨다고 하더라도 다 정직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이 환경 설정을 꼭 보셔야 된다라는 거를 매회 매차 매번 강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5만 킬로 미만의 차는 한 이 정도, 일단은 뭐 깎일 거는 예상은 되겠지만 일단은 1500 좀 안 되는 가격으로 보셔야 되는구나 라는 거를 다시 한번 또 안내를 해드리고 싶었고, 그 다음에 이것도 있었어요. 1570. 만약에 아까 1490이었나요? 그 차가 만약에 아니어버리면은 다른 차를 또 봐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또 이제 보증기간이 지금 끝났네요. 뭐 이제 전방 감지, 뭐 주차, 자동 주차, 뭐 파킹 뭐 이런 거 다 있었고, 썬루프가 있었고, 메모리 시트 있었고, 옵션이 썬루프가 없네요. 루프 스킵만 돼 있습니다. 썬루프가 있었으면 다 체크했을 텐데 말이 좀 꼬여서 죄송합니다. 아무튼 뭐 이거는 스티커, 약간 색깔 달린 스티커 안에 붙인 게 아니라 바깥에 붙인 느낌이고, 그렇습니다. D컷 핸들 있고 크루즈 있고 통풍 다 있을 겁니다. 근데 뭐 내용이, 사진이 좀 디테일하게 나오지 않아서 통풍 있네요. 프리미엄이니까. 여하튼 사진이 좀 많진 않은데 이런 차량도 있었구나 라고 해서 한번 봤습니다. 금액은 1570. 2.0 프리미엄에 4만 킬로 15년식
무사고 정도 되면은 한 이 정도 되는구나 라는 거를 또 봤어요. 등급이 좋으면은 5만 킬로 미만이 한 이 정도 시세가 아직까지도 좀 이어지고 있구나 라는 거를 제가 봤습니다. 이거는 엠파크 차량인데요. 엠파크 하면은 7을 떠시는 분들이 좀 생각보다 좀 덜어 계세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엠파크 딜러들은 나쁜 딜러가 물론 있겠지만 다 엠파크 하면은 나쁜 데가 아니다 라는 거를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뭐 강요를 해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엠파크 안에 있는 분들께서 그 메인만 하시는 선량하신 분들, 그 다음에 손님 오시면 진짜 싸게 파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근데 엠파크가 왜 악명이 높냐라고 하는 거는 다른 바깥에 있는 외부 단지에서 허위 매물을 광고를 해서 이 엠파크라는 데가 좀 이제 깔끔하고 좀 이제 차 보여드리기가 좀 편하고 그 다음에 이 차가 아니라 다른 차를 보더라도 차가 좀 많기 때문에 엠파크라는 데가 조금 덜어 악명이 좀 높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허위 매물을 안 보는 게 중요하고 시세 공부를 하시는 게 중요하다. 엠파크가 나쁜 게 아니고 허위 매물을 만나신 여러분들께서 조금 아쉽게도 좀 잘못된 방법으로 만나신 걸 수도 있고 이 엠파크라는 건물과 이 엠파크 속에 있는 차들은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차 시세를 미리 충분히 공부를 하실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뭐 구매를 안 한다고 누가 쫓아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매를 할 때까지 충분한 시세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많은데 안 하신 부분이 조금 이제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엠파크 안에 있는 딜러들이 다 나쁜 건 아니다라는 거를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정품 내비가 있는데 저는 정품 내비가 조금 좋아요. 왜냐면은 조금 차 보기에는 T맵이 사실 더 좋긴 해요. 핸드폰으로 보는 그 내비게이션. 근데 그 핸드폰으로 보는 내비게이션이 좀 더 편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정품 내비게이션을 선호하는 이유는 일단은 내구성이 좀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여기 계기판, 정품 같은 경우에는 계기판, 이거 화살표 표시로 핸들 이 부분을 계속 한 번만 만약에 여기에 있다. 이게 지금 여기에 있는 건데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 문서 같은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이게 한 칸, 한 칸, 한 칸 넘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내비게이션이 이 계기판에서도 나와요. 그래서 정품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에는 그 오디오 핸들 리모컨과도 호환이 잘 돼 있고 하기 때문에 제 경험상으로는 사제 내비게이션은 호환이 안 될 수 있는 측면 그 다음에 뒤에 선이 빠져버리면은 물론 이제 정품 내비도 마찬가지겠지만 좀 덜해요. 확률이 정품 내비게이션 호환성이 확실히 좋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정품 내비게이션을 좀 선호하는 편입니다. 여하튼 5만에서 10만 킬로 사이에 5만 살짝 넘어간 이 차량 정도가 좀 좋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봐야 되겠지만 검사 기간은 내년 7월 23일까지 그 다음에 렌트 튜닝 없고 인천, 부천, 김포 같은 경우에는 이게 거의 맞습니다. 수원, 용인, 평택 같은 경우에 용도 변경 이력이 없다라고 돼 있어도 한번 원부 조회를 해봐야 되는데 인천, 부천, 김포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없다라고 하면은 웬만해서는 없어요. 성능장 특징이라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사고도 일단은 봐야 되겠지만 없었고 그 다음에 여기도 다 깨끗했고 점검자 의견란도 굉장히 중요하다. 매 회차 강조를 해드리고 있는데 이것도 없었고 들어온 날짜도 좋았고 금액도 이 정도면은 이 키로수에 비해서 좀 적당하지 않나. 정품 내비게이션도 있고 이게 스마트 키도 있고 그 다음에 휠도 적당한 휠 들어가 있고 하이패스 룸밀러 있고 블랙박스는 보너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원래부터 차에 장착된 옵션이 아니기 때문에 사진에 있다고 하더라도 떼가는 경우도 간혹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진에 있었었는데 뭐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도 간혹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고장났거나 이게 블랙박스가 없다고 하더라도 뭐라고 얘기할 부분이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다른 구성품 붙어있는 이거는 얘기할 수가 있는데 요거는 얘기하기가 좀 까다로운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5만에서 10만 킬로 휘발유 흰 색깔로 봤을 때 1250, 인천, 부천, 김포 같은 경우에는 많이 깎아주면은 50만원, 그 다음에 평균적으로는 2, 3, 40 정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20만원까지만 빠지는 경우는 조금 흔치가 않고 한 30, 40 정도 빠지는 경우가 조금 요즘에는 많은 것 같습니다. 50만원까지 빠지는 경우도 있긴 있는데 좀 흔치는 않다라는 거예요. 뭐 매번 50만원 다 빠지는 문화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한 3, 40 정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진짜 조금 빼주시는 분께서는 10만원 빼시라고 하는 경우도 제가 있었는데 흔치는 않고 보통은 2, 3, 40인데 평균 보편적으로는 거의 7, 80% 이상의 확률로 30, 40 정도 빠지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천, 부천, 김포 같은 경우에는 좀 문화가 조금 이제 거리가 좀 있음으로 해서 이 약간 조금 차이는 살짝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차 또 봤는데요. 이 차 같은 경우에 5만에서 10만 프리미엄으로 봤어요. 아까는 이제 스마트로 1250 정도로 봤는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엄 모델이기 때문에 썬루프도 있는 모델이기 때문에 1430 이렇게도 봤습니다. 성능 미리 다 봐갖고 좀 나쁘지 않은 차량으로만 제가 한번 본 거예요. 들어온 날짜도 좀 적당한 걸로 본 겁니다. 이거는 다시 영어로 해놓고 다음 차 같은 경우에 LPG입니다. LPG 같은 경우에는 5만 이하로 봤을 때 이렇게 그냥 쭈루룩 본 거예요. 제가 아까 5만에서 10만 킬로 사이의 LPG 모델은 최소 900에서 1500 사이 보셔야 된다 라고 했는데 600만원 텀이지 않습니까? 딱 반을 자르면 1200 정도 나오는데 이거는 그것보다는 조금 가격이 있지만 그래도 제가 봤을 땐 성능상으로 나쁘지 않았다 라는 건데 LPG 차 같은 경우에는 렌트 이력 있는 차들이 많아서 일단 넣어봤어요. 키로수가 짧든 많든 너무 용도 이력, 렌트 이력이 있는 차들이 많기 때문에 한번 같이 넣어봤습니다. 이력 없는 것만 봤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좀 이제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은 키로수가 짧으니까 36,000 그리고 엔진 미션 보증 기간이 5년에 10만 남았으니까 2021년 3월 7일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뭐 없고 다 없었습니다. 들어온 날짜도 코멘트도 그냥 일반적인 내용이고 성능 점검 책임보험은 11,660원 이것 좀 안 냈으면 좋겠는데 의무조항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들어온 날짜도 괜찮았고 차도 좀 깔끔해 보였습니다. 렌트 이력 있는 게 좀 아쉬웠지만 하이패스 룸밀러 없는 게 좀 아쉬웠지만 그래도 좀 볼만한 차였다. 근데 정품 내비게이션이 없는 게 좀 아쉽지만 그리고 이제 가스통이 이렇게 들어가니까 이제 트렁크 공간을 좀 활용하기가 조금 아쉽다 라는 점이 좀 단점이 아닐까. 이게 앞자리 열선을 이렇게 해놨네요. 등급이 낮았던 차라서. 게다가 또 키가 돌리는 키고 그렇습니다. 요즘에 스마트 키는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좀 스마트 키 있는 모델로 5만 킬로 이하로 보실 경우에는 조금 금액을 살짝 더 올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다음 또 이제 등급이 좀 괜찮은 쪽으로 한번 또 봤습니다. 5만 킬로 이하에 4만이고 연식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품 내비게이션은 역시 아니었습니다. 후방 카메라 깨끗하게 나오고 이게 등급이 프리미엄이다 보니까 전동 시트 허리를 받쳐주는 그 요추 받침대가 또 있고 그 다음에 파노라마 선루프가 또 있었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금액이 1500이 넘어서 1550 이렇게도 있었더라 라는 겁니다. 렌트 이력이 있었고 이게 렌트 이력이 있어도 이 차량은 좀 비싸게 팔리는 편입니다. LPG가 휘발유에 비해서 조금 더 이게 희소성으로 인해서 좀 찾으시는 분들께서 좀 가치적으로 봤을 때 좀 비싸게 구매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렌트카에서 왔기 때문에 앞자리 넘버는 3자리 이렇게 옵션은 나쁘지 않았고 통풍은 없었습니다.
통풍은 없었습니다. 이 가격 정도 되면 통풍 정도는 있어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드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이렇게도 봤습니다. 이렇게 제가 미리 추려놓은 매물을 보시면서 좀 기준을 잡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한번 봤습니다. 그러면 5만에서 10만 차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 설정 진짜 중요하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5만에서 10만 봤는데 10만 거의 안 되는 차, 5년은 10만, 5년은 좀 살짝 지난 차, 이거는 이제 내비게이션이 없었는데 가격이 조금 이제 저렴해서 봤습니다. 스마트 키가 또 있었고, 일단 성능부터 봐야 되는데, 검사 날짜는 2021년 1월 1일까지 앞뒤로 한 달이기 때문에 약간 남았고, 렌트 튜닝 없었고, 그 다음에 휀다 하나, 9번과 18번 안쪽이 교환이나 뭐 판금이 없으면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예전부터. 그다음에 뭐 특별한 건 없었고, 이것도 뭐 특별한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들어온 날짜가 3월 달이라는 게 조금 아쉬웠어요. 근데 가격이 조금 이제 좀 괜찮고, 내비게이션이야 뭐 박으면 되고 금액은 좀 깎고 하면 되니까 라는 생각으로 한번 이 차량 정도 어떨까 한번 기준을 잡아 드리려고 한번 체크해 봤습니다. 이거는 서울 오토플레이스 라는 데 있는 차량입니다. 다음 차, 썬루프가 있고 1040 차량입니다. 20만원 차이였고 키로수 연식 좀 비슷했습니다. 이거는 게다가 내비게이션까지 있었고 썬루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비슷한 금액대로 한번 봤고, 이 날짜 내년 5월 8일까지 렌트 튜닝 없었고, 그냥 여기 좌측으로 주차하던 차를 좌측으로 꺾다가 왼쪽으로 가려고 이렇게 꺾다가 뒤 휀다와 간섭으로 인해서 좀 기둥에 닿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런 성능 상태가 나오는데요. 보통 그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긁었다고 해서 뭐 차가 뭐 운행하는데 지장이 있고 뭐 그러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문 교환했다고 해서 문제는 크게 없을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일단 한번 넣어봤고, 금액은 1040, 옵션 좋았습니다. 이것도 별 내용 아니었고 들어온 날짜 괜찮았고, 그래서 한번 봤습니다. 한번 기준이 되셨으면 좋겠고, 제 사이트에서도 http://www.cleancards 한글로 cleancards 영어로 com을 검색을 해보시면은 제 사이트가 나오는데, 이 보시는 딜러 전산과 금액이 똑같습니다. 인천에 있는 차만 50만원이 비싸게 올라갈 수 있는데 대부분 엠파크 차도 똑같고, 그 다음에 수원, 용인, 평택, 뭐 부천 이런 쪽도 똑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천 차만 50만원이 비싸게 올라가 있고 다 전산이랑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천 차는 어떻게 구별하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제가 밑에 조그맣게 이 배경을 갖고 있는 차는 인천 차입니다 라고 안내를 해드리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배경이 다 똑같으니까 매매단지마다. 그리고 이 차를 봤고, 다음 차도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차는 등급을 좋게 해서 한번 봤는데요. 키로수는 좋았어요. 근데 이제 앞자리 넘버는 아무래도 렌트 이력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돼 있고, 뭐 사고 없었고, 뭐 없었고, 뭐 이것도 별 내용 아니었고, 들어온 날짜는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검사 기간이 내년 1월 26일까지입니다. 이것도 보는 거랑 안 보는 거랑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금액은 1470 정도, 6만 정도 된 LPG 차량이 이 정도 됐다라는 겁니다. 다음은 디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젤 5만 킬로 이하로 봤는데 한 이 정도 나왔다라는 겁니다. 26,000km짜리 키로수 굉장히 짧고, 이런 차 파는 게 좀 이제 기분이 좋거든요. 무조건은 아니겠지만 좀 좋을 확률이 높습니다. 아틀란 랩이 그 사제 랩이라서 조금 아쉬웠지만 이게 CPU가 좀 빨라요. 보기가 좀 편한 부분이 있는데 업데이트를 자주자주 해주면은 보기는 좀 편하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였고, 스마트키 있었고, 통풍은 없었고, 디젤차. 이 정도 26,000이면요, 거의 뭐, 무조건 좋을 확률이 높다라고 보셔도 무방하지 않을까. 타이어도 거의 뭐, 아직 갈 필요가 없지 않을까라고 보셔도 무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조건은 아니겠지만 확률적으로 좀 그렇다라는 겁니다. 검사 기간은 여유 있습니다. 내년 5월 4일까지. 그 다음에 렌트는 있지만 튜닝 없고 뭐 없었습니다. 없었고 이것도 뭐 별 내용이 아니었고, 성능 점검 책임 보험은 11,660원. 이건 진짜 안 냈으면 좋겠는데 어쩔 수 없이 내야 되는 부분이 작년 6월 1일날 통과된 부분이 시행이 됐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명목은 지방에 계시는 분들께서 만약에 인천차를 구매하셨을 때 문제가 생기면 인천으로 차를 갖고 와야지 보증이 됐었던 예전에서 좀 탈피를 하려고 좀 이제 좀 좋은 쪽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취지는 좋으나, 이렇게 보증기간이 남아있는 키로수 짧은 차는 굳이 할 필요가 있나? 선택사항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닐까? 물론 선택사항으로 하면은 다 안 내겠지만 좀 아직까지는 좀 아쉬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저건 진짜 쓸데없는 금액이거든요. 들어온 날짜도 그냥 뭐 너무 오래됐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날짜. 원래 넘버는 68호였네요. 이 사진이 전 넘버가 나와 있습니다. 8711이었습니다. 나쁘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음 차. 이게 5만에서 10만 사이로 보니까 한 이 정도, 1290 디젤로 봤는데 이 차가 또 무조건 좋다라는 건 아닙니다. 봐야 되고, 8월 26일까지 올해 남아있고, 렌트 튜닝 없었고, 일단은 이거는 원부조 해봐야 됩니다. 진짜 없는지는. 물론 없을 수도 있는데 조회를 일단 해봐야 되고, 사고 없었고, 뭐 나쁘지 않았습니다. 여기도 다 양호였고, 여기 체크 안 된 부분은 뭐냐라고 하시는데 수동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체크가 안 된 겁니다. 뭐 이것도 길긴 한데 별 내용 아니었습니다. 근데 성능 보험료가 키로수가 좀 많으니까 키로수에 따라서 조금 있었습니다. 근데 엔진 미션 보증기간 아직 남아있는 건데 들어온 지도 얼마 안 됐고, 이 정도. 사진에 보면 스마트키 있었고, 스마트키가 있었고, 통풍은 없었고, 하이패스 룸밀러 있었고, 드라이브 모드, 오토스탑 있었고, 그렇습니다. 뭐 이 정도는 좀 깔끔하지 않을까 라고 해서 한번 봤습니다. 저는 뭐 중고차 10년 했기 때문에 대충 보더라도 좀 어느 정도 약간 가릴 것만 좀 이제 꼼꼼히 가리면은 좀 이제 보는 거는 금방금방 보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1290 한 이 정도 기준 잡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것도 봤습니다. 스마트 모델, 스마트키 있었고, 다 실제로 봐야 됩니다. 여기 사용감은 조금 아쉽지만 이걸로 못 살 건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고, 스마트키, 하이패스 룸밀러, 정품 내비게이션, 그 다음에 키로수 8만이면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그래도 뭐 엄청나게 많다라고까지는 보지 않아도 되지 않나 싶고, 전동 시트 있고 그랬습니다. 네, 이렇게 한번 봤습니다. LF 소나타. 네.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어떠실까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출발을 해서 좀 괜찮은 차, 안 속고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적당히 좋은 사람 만나서 잘 살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좀 크실 텐데요. 거기에만 포커스를 두시는 것보다는 시세 공부를 하시는 게 전 더 중요하다. 유튜브 보고서 좀 이제 믿을 만한 사람 뭐 찾고 하더라도, 이제 다녀오셨던 분들 증언을 들어보면은 유명했던 사람이라서 믿었는데 잘못 산 것 같다라고 하는 전화를 최근에도 좀 받았습니다. 좀 안타까운 부분이 좀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업상 지금부터 멘트 들어갑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주의해서 좀 더 남겨도 되지 않냐라는 말씀들을 좀 하십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저는 판매 대수가 사실 평균적이었으면 좀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는데,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좀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많아지려고 하면은 많아진 만큼 좀 이제 바빠진 부분도 있고, 그래서 영상을 올리는 게 좀 소홀해지는 경향도 있고 해서 알아서 조절이 좀 여태까지 잘 됐던 것 같은데, 요즘에 좀 코로나 때문에 또 그렇고, 그 다음에 영상 최근에 뭐 결혼이다, 뭐 약간 뭐 개인사 뭐 이런 걸로 해서 좀 영상을 많이 올리지 못함으로 해서 조금 떨어진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평균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많은 데서는 손님이 아무리 많더라고 하더라도 좀 이제 옥석 가리기라고 해야 될까요? 남길 수 있는 사람한테는 남기고, 남기지 못할 좀 애매한, 남겨서 나중에 탈날 만한 사람한테는 안 남기고 하는 게 조금 아직까지도 조금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능력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능력일 수도 있습니다. 남기는 것도 능력일 수 있는데, 항상 그렇게 남기면서 싸게 한 듯하게 하면은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일종의 사기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 저는 그냥 얇고 길게 좀 오래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진짜로요. 그냥 뭐 약간 회사원, 일반 직장 다니시는 분들과 똑같거나 아니면은 조금 더 하거나 딱 그 정도 하면은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제가 2017년 7월 말부터 유튜브를 처음 시작을 그때 잘했어요. 좀 어떻게 보면 약간 일찍 시작한 개념인데, 요즘에 유튜브를 거의 뭐 하나 상사에서 대부분 하시는 편이기 때문에 조금 과거보다는 조금 이제 떨어지지 않나. 그러니까 제가 과거에보다는 조금 이제 약간 덜 열심히 하고 다른 데서는 더 열심히 하니까 좀 이제 전보다는 좀 약간 매출이 좀 낮아지지 않았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는데, 뭐 앞으로 열심히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한 만큼 돌아오지 않나라는 생각도 하고, 그래서 반성이 더 되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항상 영상 올릴 때마다 아직까지도 이제 많이 올리지 않았는데 한 1000씩 되는 거 보면 그것도 굉장히 많은 조회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다른 뭐 만 뷰가 넘어가는, 조회수가 1만이 넘어가는 그런 다른 유튜브를 보면서 속상할 게 아니라, 그냥 저는 저를 봐주시는 분들께 그냥 열심히 간간히 올리더라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앞으로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LF 소나타 약간 조사해서 좀 세밀하게 한번 봐봤고, 그 다음에 전사는 그냥 쭈르륵 막연하게 보는 게 아니라 제가 미리 뽑아서 한번 속성으로 보려고 했는데 거의 1시간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좀 더 보시는 분들께서 편하시고 졸리지 않는 그런 영상 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댓글 웬만해서는 남기지 않으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신데요. 그냥 잘 보고 갑니다 정도 댓글 남겨주시면 저한테 엄청난 힘이 될 것 같고, 아직 구독하기, 좋아요 안 해주신 분들께서는 한 번만 눌러주시면은 제가 영상 올릴 때마다 영양가 있는 영상, 진짜 정보를 안내해 드릴 수 있는 영상 올릴 수 있도록 더 힘을 갖고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독하기, 좋아요 한 번만 해주시면은 정말 힘이 되거든요. 만약에 구독하기, 좋아요가 만약에 안 눌리잖아요. 그러면은 피드백이 없기 때문에 그만큼 더 힘이 빠지고 더 마음이 침체되고 할 텐데, 영상 올릴 때마다 한 분, 두 분이라도 댓글 남겨주시는 거,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는 부분 때문에 제가 힘을 내서 오늘 또 영상을 올리게 됐습니다. 앞으로 또 영상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뭐 올란도가 됐든 좀 이제 오랜만에 많이 찾으시는 뭐 뉴럭셔리 TG 그랜저, 뭐 더럭셔리 그랜저, 뭐 HG 그랜저도 그렇고, 안 해봤던 그랜저 IG라든가 뭐 그런 쪽으로 좀 과거에 좀 이제 오래됐던 그런 비인기 차 외에 좀 인기 있는 차량 위주로 한번 또 이제 자주 올릴 수 있도록 최대한 마음을 좀 게으르지 않게 다스려 보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